지금 이 순간 한국은행은 당신 지갑 안에 코드를 심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코드, 누가 설계했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 압니다. 국가가 화폐를 통제하려 할 때 그 명분은 항상 국민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달랐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0만 명 실거래 테스트가 끝났고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이 시스템으로 지급하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설계는 치밀합니다. 추진 의지는 강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누가 이익을 얻는지, 그리고 누가 자유를 잃는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5년 한국은행은 조용히 거대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한강. 국민, 신한, 우리은행 포함 7개 은행이 참여했고 10만 명이 1인당 100만 원까지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며 실제 매장에서 결제했습니다. 세븐일레븐, 이디야 커피, 교보문고, 일상의 공간에서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공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현장 보도는 달랐습니다. 결제 속도 지연, UX 불편, 블록체인 분산 원장을 통하다 보니 기존 카드 결제처럼 즉각 처리가 안 됩니다.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2026년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경남은행, IM뱅크까지 합류해 총 9개 은행, 편의점 결제를 넘어 개인 간 송금, 그리고 정부 보조금 지급 테스트까지 확장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1단계의 기술적 미완성이 확인됐음에도 2단계로 가속했다는 것. 이 속도의 배경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한국형 CBDC 모델에는 독특한 설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은행끼리만 결제할 수 있는 도매용 CBDC만 발행합니다. 시중은행들이 이걸 담보로 삼아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예금 토큰을 발행해 배포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은 산꼭대기 저수지, 시중은행은 정수장, 우리 손에 오는 건 수도꼭지의 물.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감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고객 데이터는 시중은행이 관리하고 한국은행은 개인 거래를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전장치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30년 정부가 법원 영장 없이 금융정보원에 명령을 내립니다. 익명화 해제 한 번이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15분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어떤 책을 샀는지. 블록체인 장부에는 그 모든 이동 경로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이 서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중 구조는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감시를 나중으로 밀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위에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이 얹혀집니다. CBDC의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입니다. 돈의 조건을 붙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입니다. 전기차 충전 보조금을 받으면 그 돈은 전기차 충전소에서만 결제됩니다. 아동 수당을 받으면 학용품 매장이나 학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카드를 긁으면 단말기에서 결제 거절이 뜹니다. 돈 자체가 사용처를 제한합니다. 행정 효율 측면에서 보면 혁신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원천 차단됩니다. 세금이 목적대로 쓰였는지 100% 추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를 반대로 돌려보십시오. 특정 출판사의 책을 결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 참가자의 지갑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60일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돈을 발행해 국민을 강제로 소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부 가능합니다. 편의와 통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 동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창용 총재 한 사람의 집착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신현송, 이름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신현송 내정자는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의 본질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며 중앙은행 주도의 CBDC와 통화번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BIS 재임 기간 내내 스테이블 코인의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고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을 유망한 대안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CBDC를 밀어붙인 이창용이 나가고 CBDC를 더 깊이 연구해온 신현송이 들어옵니다. 총재가 바뀌어도 방향이 같다면 이건 개인의 철학이 아닙니다. 정부의 의지입니다. CBDC 진영에서는 기대감이 감지됩니다. 신 후보자가 BIS 재직 시절 CBDC 연구를 주도해온 경력을 보유한 만큼 프로젝트 한강이 새 체제에서도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술도 미완성이고 5만 명이 반대 청원을 냈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CBDC 전문가를 연속으로 중앙은행 수장에 앉히는 걸까요? BIS 조사 결과 전 세계 중앙은행의 94%가 CBDC를 연구 중입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 단위 본격 도입에 성공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디지털 위안화, ECNY는 사실상 강제 배포에 가까운 정책을 폈습니다. 공무원 월급 일부를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했습니다. 정부 행사에서 무상 배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발적 채택률은 저조합니다. IMF는 명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인센티브 없이는 자발적 채택 불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신용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도 쌓입니다. 굳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국가 디지털 화폐로 갈아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목적 지정 지출, 즉 정부 보조금 지급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발적 채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보조금을 CBDC로만 받을 수 있다면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은행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열심히 참여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다릅니다. 대형 은행들은 CBDC 인프라 연동과 예금 토큰 시스템 구축에 이미 수십억에서 많게는 3천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수익 구조가 없습니다. 통제권은 한국은행이 쥐고 있습니다.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보니 수수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조용히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민간 주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해외 블록체인 기업들과 손잡고 자체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눈치 안 봐도 되는 판을 따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식 인가를 내준 적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속도가 규제의 속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화폐 전쟁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CBDC, 은행들이 노리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아직 이 구도를 모르는 국민. 그런데 이 모든 움직임의 타이밍이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숫자로 봅니다. 가계부채 GDP 대비 100% 초과, 내수 침체, 탄핵 정국 이후 정부 신뢰도 역대 최저. 이 상황에서 CBDC 추진이 가속됩니다. 우연일까요? 경제 위기 때 국민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원화를 달러나 금으로 바꿉니다.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정부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CBDC는 이것을 코드 한 줄로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해외 결제 제한을 화폐에 심으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행 유동성 위기가 터져도 도매 CBDC가 결제 인프라가 되면 한국은행이 즉각 메울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구조적 부실이 시장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은폐됩니다. 그리고
60일 안에 안 쓰면 소멸되는 보조금 CBDC를 넣으려 보십시오. 복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건 강제 소비입니다. 국민이 지출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출을 강요당할 겁니다. 경기 침체 수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도구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렇습니다. 모든 거래가 중앙 시스템에 기록되면 정부는 GDP와 소비지표 산출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섭니다. 숫자가 실제 경제를 반영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CBDC는 더 편리한 결제 수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자본을 틀어쥐고 위기를 시장에 드러내지 않으며 국민의 소비를 통제하는 데 최적화된 인프라입니다. 정부가 CBDC를 서두르는 진짜 이유가 편의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복합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일까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현숙 내정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외환거래 규정을 무력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고 자본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CBDC로 막겠다는 겁니다. 반대쪽을 보면 어떨까요? CBDC가 신뢰를 잃으면 사람들은 애플, 구글, 테더로 향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실리콘밸리 기업이 한국의 화폐를 대체합니다. 국가 통제냐, 민간 독점이냐. 그런데 이 둘이 유일한 선택지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 논의에서 너무 늦게 깨어난 겁니다. 지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질문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완성된 뒤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표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제 효율과 금융 포용을 위한 기술 혁신. 한 겹 더 들어가면 기술 미완성 상태에서 사회 합의 없이 CBDC 전문날을 연속으로 총재에 앉히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층, 가계부채 100%, 내수 붕괴,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CBDC는 자본 통제와 위기 은폐에 최적화된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프라이버시 우려를 기술 설명으로 넘깁니다. 5만 명의 정원을 정책 의제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총재 교체를 통해 CBDC 추진의 구조적 연속성을 조용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누가, 언제, 왜, 어떤 속도로 도입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답은 불투명합니다. 화폐는 경제 도구 이전의 자유의 도구입니다. 더 편리한 결제 수단이란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CBDC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